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전 세계인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막론하고 기존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일종의 전시 상황이죠. 이러한 전시에는 평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기존의 금기가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소위 뉴노멀이 도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원격 진료, 의약품 배송 등의 규제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코로나가 단기간 내에 종식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길면 2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도 언제쯤 개발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외국에 비해서 코로나19의 방역이 비교적 성공적이지만 국가의 문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는 이상 해외에서 끝나지 않은 코로나가 한국에서만 종식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인수공통 감염 질환은 필연적으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수년에 걸쳐서 지속된다면 우리가 겪게 될 변화는 결코 한시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대로 과거의 일상으로는 이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적응의 동물인 인간은 결국 이 상황에서도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또 다른 일상을 찾을 것이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 새로운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맞게 되는 새로운 균형, 그것이 결국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노멀의 중심에 있는 분야는 바로 헬스케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뉴노멀이 근본적으로 감염질병 때문에 야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맡게 되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돈을 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나는 건강하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며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건강이라는 것이 언제든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것임을 자각하게 된 것은 실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헬스케어의 세 가지 키워드는 언택트, 확장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을 들고 싶습니다. 감염질환은 사람 사이의 접촉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헬스케어도 대면을 줄이는 방식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원격 의료뿐만이 아니라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IoT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펠로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펠로톤은 모니터가 달린 자전거를 판매하고 고객은 가정에서 구독료를 내고 원격으로 스피닝 클래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 건강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확장성도 중요합니다. 팬데믹은 인구 수준의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바이러스 확진자는 인구 전체에 비하면 비교적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만성질환자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인구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 역시 인구 수준의 규모로 쉽게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이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관리 앱, 우울증 치료 챗봇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인구 수준의 환자에게 의료적인 효용을 제공하기에 용이합니다. 그것도 비대면으로 말이죠. 소프트웨어 기반의 당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리본고와 같은 회사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용 효과성을 갖춰야 합니다. 일단 효과가 있어야 하며 이 효과에 대한 가성비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성비가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바람직한 일이죠.
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를 언택트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이것이 인구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비용 대비 효과, 즉 가성비의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영국의 NHS와 같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으려면 비용 대비 우수한 효과를 반드시 갖춰야만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답을 찾겠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술을 맞이하여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뉴노멀입니다. 사실 인류는 그런 과정을 항상 겪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며 매우 압축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례 없는 큰 충격을 외부에서 가함으로써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결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던 견고한 수레바퀴도 이런 외부의 거대한 충격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복잡한 이해관계를 현명하게 조율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에 보다 바람직한 의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